자, 여기 재밌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선균이 손에 든 것이 무엇인가가 중요한데 남자가 쓰는 것이라고는 보긴 힘들죠. 그럼 속옷이냐? 기생충. 예, 영화 제목이 기생충, 좀 특이하죠. 근데 영화 정보가 너무 없어요. 1분여의 예고편과 몇 장의 스틸컷, 두 가족이 나오는 건 분명한데 구체적인 시놉시스는 없습니다. 리뷰도 아니고 그냥 주어진 정보를 가지고 정말 재미로 이 영화에 담겨질 내용을 함께 추측해 본다는 마음으로,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고. 핸드폰도 다 끊기고 와이파이도 다 끊기고. 핸드폰도 끊기고 와이파이도 끊겼으니까 어떻게 와이파이 떠다니는 걸 잡으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근데 이제 신호가 센 데 있고 강한 데 있어요. 근데 그게 엉뚱한 게 좀 센 데가 아마 화장실이 아닐까. 거기서 두 남매가 스마트폰을 각자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야, 김기태, 어떻게 생각하셔? 송강호가 지금 빵을 먹고 있습니다. 밥에 질려서 빵을 먹는 것이 아니라 밥이 없어서 빵을 먹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정확하게 말하면 쌀이죠. 물론 빵이 더 비싸긴 해요, 단가로 치면. 근데 현찰이 말라버리면 빵은 1,000원에 혹은 그 이하로 살 수 있어도 쌀은 1,000원 가지고 못 사잖아요. 밥을 못 먹죠. 그러니까 이 집이 그만큼 빈곤하다, 우리가 알 수 있죠. 어떻게 생각하셔? 자식이 보는 데서 남편을 하대하며 발로 툭툭 찬다. 송강호의 가정 내에서의 권위는 땅에 떨어졌다고 봐야겠죠. 아버지, 저는 이게 위조나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 내년에 이 대학 꼭 갈 거거든요. 범죄인데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공금을 횡령하고 채워놓으면 괜찮을 거야. 혹은 사람을 때리고 고쳐주면 괜찮다. 뭐 이 말인데, 행위의 실행 그 자체가 범죄인 것을 보면 20대 초반 어린 놈이 아주 맹랑하고 당돌하네요. 영악하기까지 한 일은 두고 봅시다. 그건 엄연한 범죄입니다. 아들아,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과연 그럴까요? 아버지, 아들아, 뭔가 말하는 폼새가 조선시대의 말투같이 느껴지는 것은 저만의 느낌일까요? 그 안에 허세끼도 느껴지는데 위조 제약 증명서를 들고 뭘 하는 건지 아주 자신감 있게 집을 걸어 나갑니다. 뭐 명문대학을 위조했겠죠.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과연 그럴까요? 여기에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계획적인 것보다는 아들이 처음에는 제약 증명서를 위조하고 치밀하고 확고한 계획을 가지고 뭔가를 실행하긴 했는데,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은 예기치 않은 변수와 사건들로 인해 등장인물들도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것들을 유추해 볼 수 있겠죠. 저는 백수 가족의 장남 기우가 고액 과외 면접을 갑니다. 근데 요즘 저런 증명서 하나로 그 대학 출신이라는 것을 믿어주나요? 딱 거기까지 더 조사하지 않나요? 여하튼 이것이 먹히는지 어떤지는 두고 봅시다. 참으로 시의적절하다. 온 가족이 다 백수까지 된 사연은 현재 알 길이 없지만 지저분한 벽을 등지고 허리를 꼿꼿이 세워 앉아 참으로 시의적절하다. 어디 조선시대에서나 쓰일 법한 말투로 식자 행세를 하는 꼬라지가 딴의 가난에 내몰려도 나아가 일을 하려 하지 않은 조선시대 후기에 몰락한 양반의 처참한 삶과 그럼에도 채통만을 유지하고 싶은 그 허세가 말투에서 느껴지지 않나요? 봉준호 감독이 인물의 캐릭을 거기서 찾아온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 서 있는 게 아들인데 아들한테 뭘 듣고 시의적절하다고 말을 할까요? 이건 그 집에서 아들이 저녁 식사 같은 초대를 받은 것 같은데 그걸 두고 송강호가 시의적절하다 말하는 것 같네요. 한 끼 먹기도 힘든 판에 상류층 집으로부터 초대를 받았으니 참으로 시의적절한 것이 아니겠나요? 근데 아들이 좋은 인상을 준 것 같습니다. 그 집 아이를 잘 가르쳤거나 혹은 재학증명서 위조하듯 성적표도 위조해서 신뢰와 환심을 다 잡았거나, 그리고 뭐 우리 보통 이런 질문 당하잖아요. 니네 아버지는 뭐 하시는 분이니? 물어도 봤을 거고 거기에 이 맹랑한 놈이 어떤 구라를 또 그럴듯하게 풀었을 것이고 아버지도 한번 보고 싶구나 하고 가족을 초대했을 거라는 그림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겠죠? 자신이 만든 유조 재학증명서가 성공한 데서 오는 그런 희열의 표정이겠죠? 깐깐한 집사로 보이는데 이런 사람 앞에서 어떤 걸 꾸미기에는 항상 방해가 되지 않나요? 조효정이 올라오면서 웃네요. 저 웃음의 의미는 뭘까요? 내 딸 잘 가르친 과외 선생이 왔으니 기분이 좋아서? 아니면 과외 선생을 좋아하게 돼서? 어쩜 이 영화에서 40을 앞두고 있는 조효정이 자신의 나이를 망각한 채 10대 소녀들이 할 법한 표정과 행동으로
닭살 돋는 뭐 그 어떤 것을 보여줄 수도 있겠다 싶네요. 그것도 은밀하게 딸과 경쟁하면서, 혹은 딸이 모르게. 이렇게 궁상맞았던 송강호의 딸이 싹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약간 요염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아니, 요염합니다. 그리고 영화에 무르익을 대로 무르익은 이 핑크빛의 복숭아의 그것처럼 지금 자신이 누군가에게 그렇게 비춰지고 있다는 뜻이 아닐까요? 혹은 비춰지고 싶거나. 뻔한 등장인물의 그 상대는 이선균이 아닐까요? 그녀의 입술도 복숭아처럼 핑크빛을 띠고 이것은 뭔가 그녀의 마음을 들뜨게 할, 적어도 어떤 연애적 스캔들을 암시한다는 가능성이 크겠죠. 늦은 시간에 자러 올라가는 것 같은데 이 발은 남동생의 발로 보이고요. 조효정의 딸이 따라 올라가지 않고 어딘가를 훔쳐봅니다. 2층으로 가는 저곳에서 응시할 수 있는 장소라야 거실이나 현관 아니겠어요? 과외 선생에 대한 엄마의 유별난 배웅을 보고 싶었나? 아니면 다른 무엇? 자, 여기 재밌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선균이 손에 든 것이 무엇인가가 중요한데 아무리 봐도 특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재질이나 형태만으로 특정을 해보죠. 저건 메탈은 아니죠. 플라스틱도 아니고. 그리고 보면 섬유로 만들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검은색과 하얀색의 조합. 남자가 쓰는 것이라고는 보기 힘들죠. 그러면 여자 것이죠. 그럼 여자 것으로 봐요. 그러면 스카프냐 양말이냐. 양말일 순 없겠고 스카프 쪽에 가깝겠죠. 근데 저기 지금 배경이 여름이에요. 근데 여름이면 스카프일 가능성은 좀 적겠죠. 그럼 속옷이냐? 그러면 어떤 속옷이냐? 위에는 아닌 것 같고 아래. 그럼 팬티냐? 그럼 팬티로 봅시다. 그럼 여자 팬티가 되겠죠? 그럼 연령은? 저것만으로 연령을 특정하기는 힘들고. 근데 조금 전에 핑크빛 입술과 물오른 복숭아, 그리고 그 어떤 연애적 스캔들을 떠올린다면 아무래도 송강호 딸의 박소담의 팬티일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 뭐 이런 추론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럼 저 차 뒷좌석에서 했냐 안 했냐로 봐야 하는데 저는 안 했다에 500원 겁니다. 아마도 저 뒷좌석에서 벗어준 것이 아닐지. 박 사장 이성균에 대한 도발? 뭐 그런 거 아닐까요? 봉준호 감독의 새로운 가족 희비가 이건 뭐 가족이 생계를 위해서 피자 박스 접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네요. 그리고 메르스 사태라도 벌어졌나? 방역차가 뿜어내는 소독 연기 같고요. 그게 방 안으로 들어온 거죠. 근데 옛날에 먹고 살기 힘들 때 이렇게 봉투 접기라는 게 있어요. 봉투를 주면 그 풀로 붙여갖고 봉투 형태를 만들어가지고 납품하는 건데, 근데 이런 게 박스 접기 이런 게 요즘도 있나요? 집에서 받아서 할 수 있는? 4명이서 죽어라고 접어와야 얼마 안 될 텐데. 여하튼 그만큼 가난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집에 가온이 걸려 있습니다. 안분지족. 편안한 마음으로 재분수를 지키며 만족을 할 줄 암. 송강호의 캐릭이 확실히 조선 양반의 그 캐릭과 비슷하네요. 뭐 시적절하다라는 그런 사자로 된 성어나 그런 한자말을 편안하게 익숙하게 쓰는 걸 보면, 예, 이 아이의 표정으로 봐선 이 아이 주변의 일들에 대해서 이 아이만은 슬프게 보고 있지 않나. 어른들과 달리 그 추악한 욕망을 하지 않은 아이의 순수함, 뭐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네요. 영화에서 순수함은 방해나 변수의 요인으로 크게 작용합니다. 집안에서 귓속말을 하는 이성균, 그걸 듣는 조효정, 야 이건 패스요. 그리고 비가 오고 있죠. 송강호의 남매가 심각하게 서 있습니다. 확실히 비 오는 날 뭔가 터지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 큰 장벽 같은 데서 세 사람이 내려오는 것 같죠. 근데 터널을 보면은 송강호하고 그 남매 같아요. 아들, 딸. 이 장면이나 포스터를 떠올리면 누군가 확실히 죽은 건 맞는 것 같고 그 시체를 처리해야 할 일이 있지 않았을까요? 이게 시체 처리하고 내려오는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중요한 건 한 번이냐 그 이상이냐가 중요하겠죠. 혹시 다 처리한 거야? 송강호가 주도했는지 누가 주도했는지 모르지만 인디안 놀이가 뭔 사단이 된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왜 제목이 기생충이냐, 그리고 누가 기생충이냐, 그리고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뭐 그런 흐름으로 보자면 송강호나 그 가족이 기생충으로 보이는데, 단순히 송강호 가족이 가난하고 궁핍해서 기생충이냐, 그래서 송강호의 아들이 상류층 집안으로 들어가서 틈을 내고 구멍을 내서 기생충 같은 송강호 가족이 그 안에서 영양분을 빨아먹는다. 그리고 심지어는 주인 행세나 아예 주인이 돼버리는 그런 뻔한 스토리냐, 아니면 그 이상의 것을 담아내느냐가 관건이겠죠.
이 영화의 흥행이나 재미는 설정 그 자체만으로도 어느 정도 보장된 것 같습니다. 극단적으로 가난한 가족이 상류층 가족으로 들어가 벌이는 여러 해프닝들은 대단히 기대를 갖게 하며 흥미롭게 비춰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독은 예고편에서 이 영화의 설정을 부각시키므로 궁금증을 더 크게 만들어 버립니다. 사람들은 이 영화를 대단히 보고 싶어하고 감독은 예고편을 통해서 보고 싶다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더 한층 확대시킵니다. 그런 면에서 아주 스마트한 예고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하튼 저의 예측이 단 하나도 맞지 않고 살인의 추억의 그 명감독이 우리에게 특별하고 흥미로운 즐거움을 선사해 주길 바라며 이 영화 초대박 나시길 기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포스터의 이 한 장면이 마음에 걸리는데요. 이 발, 죽은 자의 발로 보이는데 누구의 발이냐 이거죠. 조는 백수 가족의 장남 기우가 고액 과외 면접을 갑니다. 기생충. 혹시라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나 구독 부탁드립니다. 예.